저는 오늘 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교육 시간으로 에스토저널 플러스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 제이브라이튼의 최유진입니다. 일단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라고 하면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부터 이용하는 화면, 시연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 저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가 지표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저널의 평가 지표라고 하면은 저널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평가 지표들을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에서는 저널의 지표와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널의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저널 원문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에스토 저널 플러스에서는 저널의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간략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저희 에스토 저널 플러스에서는 저널 평가 지표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에스토 저널 플러스는 주로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연구자분들께서 논문을 다 쓰신 다음에 논문을 어떠한 저널에 투고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내가 원하는 주제 분야 안에 어떠한 저널들이 지금 등재되어 있고 그 등재된 저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저희 에스토 저널 플러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저널이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지표를 발행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확인하시고 내용을 취합하셔야 했는데요. 저희 에스토 저널 플러스에서는 하나의 저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저널 지표를 다 제공하고 한 번에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저널 정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실 저널, 출판사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판사의 피해를 방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 연구자 맞춤 기능을 통해서 논문을 어떠한 저널에 투고하면 좋을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토 저널이 제공하는 항목들입니다. 우선 저널의 기본 정보부터 영향력 지수, 영향력 지수는 평가 지표들을 말하는 거고요. 저널의 기본 정보와 평가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평가 지표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등재 저널 리스트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SCI 등재 저널, 스코퍼스 등재 저널, ACI 등재 저널과 같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하는 저널 리스트를 저희 쪽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 학술단체에 대한 정보들, 그 외에 연구자 맞춤 기능을 통해서 S2 저널 플러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S2 저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메뉴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S2 저널 플러스 홈페이지는 한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만 잘 접속을 하셔도 이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저널 지표들 그리고 등재 데이터베이스들이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들 이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안에도 저널 가이드 메뉴라는 것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는 용어들이 있으실 때 그 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사전에 요청해 주시는 내용이 있으셔서 저희가 관련된 그런 평가 지표들이나 등재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널 정보 수집원 중에
등재 저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CI라고 하는 등재 저널입니다. 아마 연구자분들 관련된 부분들 업무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SCI 등재 저널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굉장히 뛰어난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CI 등재 저널이 처음 생기게 된 건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SCI라고만 해서 SCI 등재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모든 저널이 다 온라인화되면서 저널에 대한 정보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는 SCI를 더 이상 표시하지 않고 SCIE까지 해서 SCIE 등재 저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주제 분야별로 이 등재 저널들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일단 SCIE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등재 저널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의 저널을 제공하는 SSCI, 소셜 사이언스 분야의 저널리스트를 제공하는 SSCI 등재 저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ANHCI는 예술 및 인문학 분야의 저널리스트들을 제공하는 등재 저널입니다. 여기까지가 등재 저널리스트를 에디션별로 제공하는 그런 메뉴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ESCI라고 있습니다. ESCI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등재 후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재 저널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등재 저널로 갈 수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저널리스트가 CC나 ESI 같은 그런 저널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모든 저널 정보들은 다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재 저널리스트가 월마다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널리스트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발표하는 등재 저널 정보들 소개해드렸고요. 가장 다음으로 또 대표되는 등재 저널 중에 하나가 바로 스코퍼스 등재 저널리스트입니다. 스코퍼스는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표하는 저널리스트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의 이제 경쟁 리뷰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등재 저널 중에 하나고요. 스코퍼스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대상 저널이 다른 겁니다. SCI 등재 저널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록이 된 저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스코퍼스 등재 저널은 스코퍼스에 등재된 저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저널들은 당연히 중복이 되기도 하고요. 스코퍼스에 등재된 저널이 SCI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SCI에 등재된 저널이 스코퍼스에는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 등재 제의별로 각 저널들이 어떤 등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코퍼스 등재 저널이 있고, 그리고 SBO에서 발표하고 있는 EMBase라고 하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EMBase는 생명의학 분야의 저널리스트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 저널들은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는 저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KCI 등재 저널이 있습니다. KCI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재 저널리스트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저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널들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 약 3천 정도 되는 저널들이 KCI에 등재가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약탈적 핫스위치와 핫스위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베이스 리스트와 와세덴 오미스 리스트라고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약탈적 학술 단체로 의심이 되는 저널 리스트들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논문 토고를 준비하시거나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를 준비하고 계신 연구자분들께서는 해당 정보가 혹시 이쪽에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등재 저널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리베이트 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JCR의 임팩트 팩터라는 정보입니다. 이 임팩트 팩터는 피인용 지수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의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다른 저널에 얼마큼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하나의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다른 저널에 얼마큼 인용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어떤 저널이 가장 널리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널의 가치를 파악하시는 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 제공되고 있고요. 또 JCR에서 발표하는 아이젠 팩터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젠 팩터 같은 경우에는 산출 방식이 조금 다른, 임팩트 팩터와는 조금 다른데요. 최근 5년 동안의 기록을 통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인 셀프 사이테이션, 자기 인용 지수를 제외하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게 JCI입니다. 2020 에디션부터 제공되는 그런 지표이고요. 주제 분야별로 기존의 임팩트 팩터나 아이젠 팩터는 동일한 주제 분야 안에서의 지표를 비교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 분야하고는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JCI 지표는 이제 주제 카테고리를 평균화함으로써 주제 분야를 뛰어넘어서까지도 전어를 비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다음은 스코퍼스 저널을 발표하고 있는, 스코퍼스 저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엘스비어에서 발표하는 사이트 스코어 지표입니다. 사이트 스코어 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팩트 팩터와 동일한 산출 방식으로 계산법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대상 기간만 3년으로 임팩트 팩터는 2년인 거에 비해서 사이트 스코어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코퍼스에 등재된 저널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퍼스에 등재된 저널들만 대상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표는 SJI 지표가 있습니다. 이 SJI 지표는 저널이 인용되는, 다른 저널에 인용되는, 단순히 인용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저널에 인용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하는 그런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저널에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훨씬 더 하나의 또 척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NI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JCI와 좀 비슷하게 주제 분야별 전체 인용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JCR의 임팩트 팩터와 스코퍼스의 사이트 스코어 지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KCI의 임팩트 팩터 정보까지도 저희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CI의 임팩트 팩터는 JCR의 임팩트 팩터와 산출 방식은 동일하고요. 단순히 대상 저널이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대상 저널은 KCI에 등재된 저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KCI에 등재된 저널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P인용 지수를 산출하는 그런 지표이고요. 마지막 지표는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H5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H5 인덱스는 연구자의 그런 영향력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참고로 지금 5년 동안의 수집한 저널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용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토저널에서 제공되는 그런 등재 저널 항목들과 평가 지표 항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네, 여기 기준 DB가 KCI 임팩트 팩터에 지금 스코퍼스와 KCI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KCI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된 자료는 저희가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저희 스토저널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스토저널 홈페이지는 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상단의 자료 검색 메뉴에서 학술DB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국내 탭을 클릭을 하시고 바로 S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DB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파벳에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명 에스토저널 플러스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학교 인증이 되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인증되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올바르게 접속이 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학교 마크가 나오면서 잘 접속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만 접속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거의 모든 메뉴들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검색을 하시거나 브라우징 하셔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개인화 기능, 연구자 맞춤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 부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그 개인화 기능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개인 계정을 발급받으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별로 안내해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보이는 통합 검색 부분 안내해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 돋보기 버튼이 있고 키워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 검색창을 통해서 원하시는 저널을 검색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널명을 다 알고 계실 경우에는 저널명을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ISSN 정보를 입력을 하시거나 출판사명을 입력을 하시면 해당 저널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도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저널들을 이렇게 바로 검색해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저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회식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항목별로 검색 결과를 좁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팝업 창으로 통해서 빌리스트와 와세드 오믹스 앞에 설명드렸던 약탈적 핫스위치, 핫스단체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그런 저널들을 한 번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피해를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 약탈적 핫스위치, 핫스단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다시 홈페이지 이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 약탈적 핫스위치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핫스위치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연구자들의 논문 투구를 유도함으로써 연구자의 논문 투구 비용과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취득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연구자분들께서는 논문 투구하실 때 논문 투구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한 비용들을 빼앗기시게 되고 무엇보다 힘들게 소중한 연구 자료 또한 빼앗기게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굉장히 용이 주도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이 유혹될 만한 내용들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시기가 쉬운데요. 특히 이제 이메일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연구자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네 학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논문 투고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또 보셔도 홈페이지도 육안으로 보실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잘 활동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저널 출판사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시고 논문 투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과거에 밝혀졌던 가짜 저널 홈페이지 화면을 담아봤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홈페이지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가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셔도 어떤 게 진짜 홈페이지인지 확인이 어려운데 각각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더 판단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 화면이 올바른 홈페이지였고 왼쪽 위에 있는 홈페이지는 가짜 홈페이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가짜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저널이 아닌 건 아니에요. 네. 저널로 등록은 되어진 저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 투고를 하셨을 경우에 처리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저널을 확인하시고 논문 투고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4번, 네, 저희 지금 방통대에서는 저희 에스트저널 플러스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바른 저널 정보를 확인하시고 논문 투고를 진행하신다면 피해를 방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저널 이용 화면으로 넘어와서요. 원하시는 저널을 검색 또는 뭐 브라우징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저널을 찾으신 다음에 해당 저널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면서 저널의 상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사실상 이 페이지 안에서 해당 저널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보시면 저널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이 되고요. 출판사명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널이 보유한 평가 지표별로 연도별 현황을 간략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평가 지표 등재지별로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언제까지 등록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표고요. 이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시게 되면 해당 저널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피라이트 정책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 투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저널 출판 소요 시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저널에 내가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 투고하고 심사받고 등재되는 그런 평균적인 시간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 기한 내에 논문 투고를 꼭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널을 보유한 평가 지표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평가 지표별로 연도별로 상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연도별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가 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통해서 해당 저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간략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널 지표까지 다 제공이 되고 해당 평가 지표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지표들, 모든 지표들이 다 이 안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널을 분석을 하실 때 이 정보만 확인하셔도 거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의 저널을 검색해서 조회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각 메뉴별로 활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시면 저널 랭킹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랭킹이라고 하시면은 랭킹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저널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각 평가 지표별로 평가 지표에 따른 저널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연구 주제 분야에 현재 어떠한 저널들이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고 그 평가 지표에 따른 순위가 어떠한 건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저널 랭킹 메뉴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각 평가 지표별로 랭킹 정보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 평가 지표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랭킹
랭킹 정보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순위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 설정을 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저널이 상단에 표시가 되고 평가 지표 순으로 정렬되어서 저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널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팝업 창을 통해서 해당 저널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뭐 퍼센테이지별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전체 이 주제 분야 안에서 상위 10% 이내 전월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혹은 뭐 30%의 전월, 30% 이내 전월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 이 레이셔 부분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별 리스트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랭킹 메뉴 안내해 드리고요. 다음은 마스터 저널 리스트 메뉴 안내해 드릴게요. 마스터 저널 리스트 메뉴는 그야말로 등재 저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각 세긴 데이터베이스에서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저널 리스트들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신, 최신 등재 저널 리스트부터 과거 날짜까지도 다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특히 SCI 등재 저널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널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난달까지는 SCI 등재 전원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SCI 등재 탈락되는 전원도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새롭게 등재되는 전원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널리스트들을 꾸준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논문에 투고할 저널을 설정을 하셨는데 그 저널이 시간이 지나면 등재 탈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마스터 저널 리스트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널 랭킹 메뉴와의 차이점은 저널 랭킹 메뉴는 이 등재 저널들을 대상으로 발표가 되는 평가 지표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이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는 평가 지표가 아니라 단순히 등재된 저널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터 저널리스트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느낌표로 표시된 저널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가짜 저널 학술대회 리스트를 제공하는 메뉴. 내가 논문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이 혹은 참여하고자 하는 학술대회가 이쪽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고 꼭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은 이제 연구자 메뉴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개인화 기능이어서 개인 계정 가입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바로 관심전환 관리 및 비교 기능인데요. 전화 정보를 확인하시다 보면은 관심 있는 전화들이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관심 전화 관리 메뉴에서 원하시는 전화들을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내가 원하는 전화들을 한쪽 페이지 안에 관리 다 쌓아놓고 그 전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비교할 수 있는 메뉴예요. 전화면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비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전화들이 보유한 평가 지표나 각 정보들을, 모든 정보들을 한 페이지 안에서 바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분석을 하실 때, 비교 분석하실 때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화 선택 서비스 안내해 드릴게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논문이 어떠한 자료가 가장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받으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가운데 있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넣어주실 수 있는 메뉴예요. 포함되었을 만한 키워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키워드까지 넣고 추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가장 유사한 적합한 전월이 어떤 것들인지 적합도에 따른 순위로 또 제공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트로 준비하실 때 이 기능도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준비한 교육 자료를 안내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화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같이 한번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 공유 다시 진행하고, 다음, 네, 저희 홈페이지 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자료 검색에 SDB 메뉴 누르시고요. 또 국내 누르신 다음에 알파벳 S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이렇게 접속이 되시는데 혹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동안 담당자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셔도 보시는 것처럼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시는 항목들이 친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널 가이드라는 메뉴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메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만 하셔도 각 용어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저희 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단어나 용어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교육 때 설명해 드렸던 그 수집 정보원에 대한 정보들 어떤 주제 분야를 가지고 있고 데이트 주기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과 평가 지표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산출 방식은 어떠한지 이러한 내용들 모두 이 페이지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페이지 안의 내용들만 잘 확인하셔도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널 랭킹 메뉴와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 두 가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널 랭킹 메뉴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널의 평가 지표에 따른 순위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은 메뉴예요. 각 평가 지표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 정보고요. 네, JCR에 들어오시게 되면 JCR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지표 연도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2년 지표가 가장 최근 지표고요. 에디션은 SCI, SCCI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연과학, 과학기술 분야시면은 SCI 에디션을 선택해 주시고 사회과학 분야시면은 SSCI, 인문, 예술 분야시면은 AHCI를 선택을 해주시고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ESCI까지도 등재 저널이 아닌 등재 후보지까지도 임팩트 팩터 지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ESCI 등재 저널 리스트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디션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평가지표 랭킹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순위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리스트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꼭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셔야지 해당 분야 안의 저널리스트들의 평가 지표에 따른 순위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JCI 같은 경우는 임팩트 팩터, 피해 인용 지수를 기준으로 저널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인용을 받은 저널부터 저널 순으로 바로 저널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2년 SCI 에디션에 등록된 바이올로지 분야의 저널리스트는 현재 92종이고 이 중에 가장 높은 피인용이 이루어진 저널은 이 저널이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 안에서도 저널의 기본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저널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나오면서 저널 상세 정보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널의 기본 정보부터 해서 출판사, 카피라이트 정책들,
주간 소요 시간 정보, 각 평가지표별, 연도별 현황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센테이지에 따른 리스트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 분야 안에서 30% 이내의 전월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레이셔 부분에다가 퍼센테이지 값을 입력하시고 재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올로지 분야의 상위 30% 이내의 전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JCR 랭킹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 동일한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스코퍼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SJR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꼭 설정해 주셔야지 해당 분야 안에서의 전월 순위가 어떠한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표에 대한 순위 정보 이런 식으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KCI 랭킹 정보 또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를 꼭 설정해 주시고 조회하셔야지 해당 분야 안에서 어떤 저널이 가장 높은 피인용이 이루어지는지 리스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분야에, 내 연구 주제 분야에 현재 어떠한 저널이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저널 랭킹 메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입니다.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는 랭킹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등재된 저널에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마스터 저널리스트 메뉴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SCCI, SCCI 이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SCCI 등재 저널이 어떤 것들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저널 지표, 저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월 변경하셔서 과거 저널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에 발표된 저널 리스트에서 SCI 등재 저널은 9,485종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SSCI는 3,551종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 후반부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CI 등재 저널들은 매월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널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떠한 저널들이 새롭게 등재가 되었고, 어떠한 저널들이 등재 탈락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 Add and Withdraw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해당 저널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등재가 된 자료는 어떤 것들이고 등재 탈락된 자료는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국가별 통계 현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재된 자료들의 발행 국가별로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SCI, ESCI, ESI까지가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저널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발표되고 있는 엘세비어사에서 발표하는 스코퍼스 등재 정보들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코퍼스 전월 정보는 업데이트 주기가 LTCI와는 다르게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데이트 시점별로 전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한 마찬가지. PCI도 2024년 7월 기준으로 현재 등재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등재 후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재 전월들은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당 전월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 마스터 전월 리스트 메뉴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느낌표가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바로 약탈적 전월, 핫스위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체와 전월들을 약탈적 핫스위치라고 판명을 짓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의심이 됐던 그런 저널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반대로 해당 저널이 검증된 저널인지를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더 중시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증된 저널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의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연구자 메뉴에서 저널 선택 서비스 안내해드릴게요. 내 연구 논문이 어떠한 저널과 가장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받을 수 있는 메뉴고요. 논문의 제목과 초록 정보를 넣으시고 추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포함될 만한 키워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키워드까지 넣고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가 가장 성격이 비슷한지 이렇게 적합도에 따라 각도가 높은 순으로 저널리스트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논문 토고를 준비하실 때 이런 논문 추천 메뉴도 저널 추천 메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관심 저널 관리 비교 기능 안내해 드릴게요. 이 기능은 개인화 기능이어서 개인 계정 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계정 가입은 학교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학교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바로 가입이 되십니다. 이용을 하시면 이 관심전환 관리 메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원을 조회하시다가 보면 관심 있는 전원들이 생기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전원명 오른쪽에 있는 별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관심 전원 관리 메뉴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전월들을 이 메뉴와 관심 전월 관리 메뉴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된 전월들을 대상으로 왼쪽에 체크박스를 누르신 다음에 관심 전월 비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전월들의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서 한눈에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들이 어떻게 다른지 통해서 전월들을 비교 분석하실 때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관심전의 비교는 한 번에 최대 5종의 전월까지 비교가 가능하고요. 비교된 전월들은 이렇게 출력해서 프린트로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관심전월 관리 비교 기능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려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이 저널 랭킹 지수를 보고 실제 연구 논문을 등재시키려는 저널은 이 지수의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선택 기준이요. 선택 기준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 저널들은 저명한 저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퍼센테이지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저널들이 해당 분야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저널이 지금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평가지표가 이제 같은 주제 분야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저널의 랭킹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주제별 요약 정보에 들어가시면 각 분야별로 평균 임팩터 값이라는 게 이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분야, 내가 원하는 저널이 이 어쿠스틱 분야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값이 이 평균값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널과 스위치와 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검색을 할 때 스위치와 논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네, 핫스위치는 그야말로 저널들, 그 논문들이 수록이 된 저널을 핫스위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죠. 핫스위치 안에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 S2 저널은 이제 저널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저널에 수록된 논문들을 원문을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어서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런 논문이 실려져 있는 저널이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정량적 지표들이 많은데 뭘 중심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또 문의해 주셨는데요. 뭘 중심으로 이거는 그 평가를 하시는 그런 기관의 나름 평가 기준인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실 텐데, 그 기관에서 어떤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 항목에 따른 뭐 점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프로그램 진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검색된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네. 이 부분 또한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 에스토저널 플러스는 저널의 원문을,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저널 지표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널에 논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저널 원문을 제공하는 그런 출판사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널에 투고했는데 걔를 방향 알려당한다면 그 전에보다 나중에 중에 투고하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물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SCI 등재 저널들을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어떤 저널들이 등재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ESCI라고 있습니다. 이 ESCI는 현재 SCI급은 아니지만 추후에 향후에 언제든지 SCI 혹은 SSCI 등재 저널로 올라갈 수 있는 저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해서 논문 쪽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SCI로 등재가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논문 투고를 계획을 하시거나 뭐 KCI도 마찬가지죠. 당장 KCI 등재 저널에는 논문 투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등재 후보지에 등재를 함으로써 추후에 언제든지 KCI로 등재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타나 스위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타나 스위치라고 하면 바로 여기 오늘 랭킹 메뉴를 보시면 네, 보시면 어떤 저널이 가장 핫한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핫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당연히 이제 뛰어난 연구를 한 논문이 실려 있는 저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 내용들을 인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평가 지표들은 모든 평가 지표는 다 얼마큼 많이 인용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지표가 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가 높은 저널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저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가 가장 높은 저널, 지금 보시면 란셋 저널이나 이런 저널들이 임팩트 팩터 값이 100, 200을 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만 보셔도 이 저널에 수록된 논문 하나가 1년에 100건 이상 인용이 되고 있다.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인용 지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아까 교육 자료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수정해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교육 자료 후반부에 보시면 저희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이후에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